시설물 중에서 최고 어려운 것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해가림 시설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시설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자체가 되는데, 자,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자, 얘는 하게 되면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융합적인 형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과목과 2과목에서 융합적인 형태에 나오게 되는데, 얘는 가입이 어떻게 되면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이 되면 얘는 90에서 130 하게 됩니다. 즉, 뭐가 돼요? 초과가 되고 있고, 뭐가 돼? 일부도 가능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없다?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된다는 것들. 그래서 비례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비례 보상을 안 하니까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되겠죠. 딱 이거예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손해액이 나오게 되는데, 손해액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가지고 손해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해액은 반드시 뭘로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월 단위 감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손해액이 됩니다. 자, 손해액. 손해액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손해액을 가지고 보험사고 시점의 보험 가액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고 시점에서 보험 가액을 가지고는 손해액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해액은 월 단위 감가한다 되어 있으니 가입 형태에 따라 되게 되는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재조달 가액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조달 가액의 특약을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조달 가액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한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과 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은 차이점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바로 얘는 가입하는 시점에서 가액을 이야기하고 있고 얘는 사고 시점이 됩니다. 차이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는 가입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얘는 사고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재조달 가액이 됩니다. 가입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손해액 자체를 가지고 손해액을 봤을 때는 딱 이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액 사고 시점에서 내가 얼만큼 피해받는가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됩니다. 얘는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자, 재조달 가액 특약에 미가입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가입 금액은 설치 면적
곱하기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관비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것은 뭐가 연 단위 감가를 합니다. 연 단위 감가. 자, 보험가액 또는 손해액이 됩니다. 얘는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관비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뭘로 한가면 바로 월 단위 감가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재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180일 이내 수리나 복구를 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수리나 복구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가액은 바로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관비를 적용합니다. 이때도 뭐가 된다? 월 단위 감가를 한다는 것. 이게 시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손해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손해액을 봤으니까 뭘 봐줘야 되는가 하면 자기 부담금을 봐줘야 됩니다. 자, 자기 부담금은 비가림 시설과 똑같습니다. 얘는 손해액의 10% 범위 내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얼마다? 10만 원. 자, 최저가 10만 원, 최고가 100만 원.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저가 10만 원, 최고가 30만 원 가는 거. 그래서 우리 항상 뭐 했어요? 1-0.1 할 때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기준에가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1 해주자 했었죠. 1000만 원 이상 되면 뭘 해준다? 100만 원 한다 했었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이거 지워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지웁니다. 자, 이제 볼게요. 보험금이 되어 있는데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 좋은 거는 뭐가 돼요? 경량철골조 만드는 거예요.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적상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거는 제곱미터당 5만 원, 가장 비싼 거는 50만 원 해가지고 계약자 불러주는 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필름 같은 거 요것들은 딱 적상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제시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장 생산비가 아닌 시설비가 평당 얼마다, 제곱미터 얼마 나오면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설물이 이런 시설물을 쓰고 있어요. 연동하우스 이런 것들. 아니면 뭐랄까, 이런 필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당되거든요.
이거 시설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그러면 이게 부사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구해야 되죠. 복구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이제 비용 손해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비용 손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항상 똑같은 개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 얘 말고도 뭐가 될까? 비용 손해가 있죠. 그죠? 자, 비용 손해 중에서 뭐가 시기 지나도 지가 해야 될 비용이 있다 했었죠. 뭐가 됩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 또는 제거 비용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죠? 잔존물 처리 비용은 뭐가 돼요? 얘는 부사전으로 치워야 되는 비용이죠. 그러면 치워야 되는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해준다? 치울 때까지 돼 있죠? 상차까지 됩니다. 아시겠죠? 청소하고 상차 되는 것도 요거 되면 상차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떼나는 순간 뭐가 돼요? 빠이빠이입니다. 아시겠죠? 하차 비용까지 아니에요. 상차 비용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항상 어떻게 돼요? 손해액의 10%가 한도다. 그죠? 요거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얘는 시기든 안 시기든 하라 한다 했었죠. 그래서 얘 보험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처리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같이 묶어서 하나 돼 있죠? 그죠?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나간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 부담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부담금이 나가게 된다는 것. 그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갈 때 우리 계산할 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자, 농업용 시설물 성주에서 참외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 셉니다. 그 양반들. 아시겠죠? 자, 오늘 뭐 하나 전화 드니까 의성의 마늘밭 20억짜리 보험가입금이 20억이에요. 그러면 그 조사 나올 때 조합장 나옵니다. 조합장 나오면 부지임장 나옵니다. 왜? 그 정도 되면 뭐가 할까? 조합에서 힘 좀 되는 사람이죠. 72년생인데 사람이 상당히 좋더랍니다. 보니까. 아우 진짜 예의도 바르고 좋더래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가 더 해가지고 하게 되겠죠. 아이고 뭐 말인 따라 뭐가 돼. 잘 부탁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을 사고 나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성주에서 참외 농사 지는다? 좀 말빨 좀 세겠죠. 말빨 좀 센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말빨 센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기 부담금 여기까지만 딱 해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이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나가요. 다 나가.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최고 많이 낸 놈이 있어요. 누굴까? 인삼이야. 인삼 해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 다 내. 알겠죠? 다 자기 부담금이에요. 비가림 시설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담금 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에는 화재는 어떻게 될까? 안 내죠. 화재는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내게 되는가 하면은 인삼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이야. 자, 연재 조소요 화재 묶어서 보험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와 얘는 화재는 뭐였어? 특약이었지. 우리 보험료 구할 때 뭐였어요? 우리 화재 특약 했잖아. 화재를 특약하다 보니까 뭐 단기율 할 때 뭐였어요? 가산율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얘 특약이야. 그러면 얘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될까? 화재일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부담금 안 내는 거야. 알겠죠? 특약이야, 특약. 알겠죠? 이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 뭐가 돼요? 네. 화재 때만 비가림 시설 안 내는 거야. 어디까지 자기 부담금 내는가 하게 되면은, 손, 대까지 내는 거야. 잔존물, 처리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존비용. 여기까지 다 자기 부담금을 내요. 기타 협력비는 안 내.
이거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 부담금에서 뭐가 돼? 농업용 시설 뭐가 돼? 큰 거야. 알겠죠? 이제 또 이보다 더 큰 놈이 있어. 뭐 축사야. 축사는 뭐가 돼? 잔존물 처리 비용은 안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자기 부담금은 공장이 맞죠. 그런데 뒤에서 잔존물 보존 비용 누가 보존하겠대? 보험회사가 보존하겠잖아. 대입금 보존 비용 옆집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좀 더 보존해주면 안 되겠어서 내가 알아서 해서 비용 발생했잖아. 손해방지 비용 누구 좋게 했어? 니도 좋지만 나도 좋잖아. 나도 좋지만 니도 좋게 해서 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 부담금은 공제하는 거야. 나쁜 놈이죠?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는 자기 부담금 공제하면서 정당해. 맞아. 이건 지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회사에서 해달라 해놓고 그것도 왜 자기 부담금 공제하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없앨게요. 제가 사무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못 나갔어요. 오늘 좀 거듭시다. 계좌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요거예요. 자기 부담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해 안 나가? 요걸로 끝이에요. 자기 부담금 아시겠죠? 자, 자기 부담금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 했어요? 자기 부담금 무조건 10% 했었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한다?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이 나간다 했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 더하기 잔존물 처리 비용. 얘는 보험가입금의 한도네요. 얘를 한다 했었죠. 어떻게 한다? 얘가 1000만 원 이하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험 나올 때는 문제 풀 때 하겠지만은 얘는 뭐가 있어? 두 가지가 보험금 나가요. 자기 부담금을 또 안분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문제 풀 때 한번 풀어볼 거야. 뭐가 된가 하면은 봐요. 성주에서 참외 농사 짓는데 뭐가 있어? 안에 부대시설 있어, 없어? 있지? 이제 부대시설하고 뭐가 돼? 자기 부담금을 안분하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 사고 났어. 보험금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500만 원이야. 그러면 자기 부담금 얼마 나와요? 얼마 돼야 돼요? 뭐 100만 원이지 뭐 계산하고 뭐 했어. 100만 원이죠? 이거 계산이 좀 그하니까. 얼마 하면 좋을까 이게. 그냥 500만 합시다. 그럼 어떻게? 전체 손해에서 얼마 차이? 66.6% 차지하죠. 얘는 얼마? 33.3% 차지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100만 원가 나누는 거야 자기 부담금. 얘 얼마? 66만 6,666원이에요. 얘 얼마? 33만 3,330원이 뭐가 될까? 자기 부담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60% 차지하죠? 이게 40% 차지한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0만 나왔어 자기 부담금. 그럼 얼마? 얘는 자기 부담금 48만 원 공제. 얘 얼마? 12만 원 공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자기 부담금도 뭐가 돼? 안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간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나오죠? 그럼 보험금 계산인데 어떻게 하자?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0.1 하면 뭐가 돼? 100만 원 되기 때문에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었죠? 요게 1000만 원 초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150만 공제하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할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0만 원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보험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알겠죠? 이제 뭐가 돼? 우리 인삼할 때 이렇게 하자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대해서 뭐 10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하 되면 어떻게 된다? 곱하기 1-0.1 하면은 그냥 계산 간단하게 한다 했었죠. 자, 여기에 잔존물 처리 비용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용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얘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가 돼요. 이제 보험가입 금액 넘어도 줄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책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것 좀 고쳐주시기 바라는데 손해 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20만 한도 되는 거 없어요. X 읽어주세요. 20만 한도 뭐가 20만 한도 되냐면 이거예요. 이 시설 있는데 그 안에 시설 작물이 어떻게 돼? 사고 날 때 있거든. 그러면 시설 작물은 손해방지 비용이 20만 한도야. 시설은 뭐가 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 자, 손해방지 비용이
2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제한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럼 무제한 켜봐야 뭐 20만 번 넘은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한도로 하는 놈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56만 원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0만 원이야. 얘는 56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놈은 있어. 비가림시에서는 자기 부담금 공제예요. 자, 이거야. 그러면 20만 한도 딱 정해져 있는 놈. 얘는 해가림 시설이에요. 그리고 농작물들은 전부 다가 뭐가 돼? 20만 한도예요. 그런데 농작물 대해서는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비용선에 대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봐주면 돼. 해가림 시설 뭐가 돼? 20만 한도고 나머지는 그냥 무제한이야. 한도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라도 이런 걸 공부하시는데 방문각 쳐가지고 공부하시면 조집니다. 이상하게 계산책이 방문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방문각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거든 그냥 권유하십시오. 그러면 떨저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게 더 좋잖아. 진짜 친한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겠다. 그때는 방문각 책은 하지 마시고 이 학원 데리고 오십시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이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시설 중에서 뭐가 적용된다? 인삼 해가림 시설은 20만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가 된다? 20만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게 되면 20만 한도 돼 있죠. 그거 X표 좀 꺼주세요. 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잔존물. 보존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대입권, 보존이 있고, 그 다음 기타, 협력, 비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뭐가 된다? 자기 부담감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있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즉 뭐가 되는가 하면 보험가입 금액을 넘어서도 어떻게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봐주시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이 자기 부담금이 뭐가 된다? 화재 사고일 때 뭐가 돼요? 자기 부담금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해했는 겁니다. 우리 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농작물이 자란 것을 가지고 시설이라고 합니다. 축사는 시설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면 얘는 보험가액에 80% 적용하는 것이 얘는 집이기 때문에 80%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설 가지고 정리 하나 해 드릴게요. 자, 시설 중에서 비가림 시설입니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입니다. 얘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그런데 화재 때문에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을 없습니다. 요거 되는 것다. 자, 비용 손해, 잔존물, 처리비용, 대입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그 다음 손해방지비용. 처음에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된다? 100만 원 넘는 순간 어떻게 얘는 없어지게 되겠죠. 100만 원 남은 걸 때 어떻게 된다? 이거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계산할 때 뭐가 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얘하고 얘는 같이 해주자. 얘는 뭐가 된다? 10% 한독하는 겁니다.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뭐가 돼? 해가 가리려면 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손해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곱하기 비례 보상해 줍니다. 요거 되는 것들. 그래서 손자비가 됩니다. 요거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화재하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손해 방지 비용이 어떻게 된다? 20만 원 한도 나는 거.
요거 됩니다. 이제 뭐가 돼? 아까 했던 우리 농업용 시설물, 요거. 농업용 시설물,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자기 부담금 어디까지?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만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다는 것들. 화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 부담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들. 아시겠죠? 딱 요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시험 나올 때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뭐가? 보험 요구할 때. 아시겠죠? 보험 요구할 때 나온다 했었죠. 보험 요구할 때 뭐가 있어요? 단기율 있고 뭐가 된다? 주기약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이 있다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종별 여율도가 있다는 거. 그 관계 때문에 얘는 해가 되면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금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바로 보험료 부분. 아시겠죠?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78쪽에 보게 되면 강가율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작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보게 되면 재작년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없고. 자, 여기서 우리 8회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8회 나왔던 것들. 농업용 원예 시설물에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강풍 출전거 드세요. 강풍. 자, 강풍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재해가 어떻게 된가 따라 가지고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동 한번 볼게요. 손해는요. 단동화우소 고조체 손해 나왔다. 내용 연수가 어떻게 10년이고 내용 연수가 10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가율은 8%가 될 수밖에 없죠. 10분의 80% 하니까 뭐가 돼? 8% 돼 있죠. 그죠? 경과연율 2원 나와 있고 보험가액 금액 얼마? 500만 원 나와 있죠. 손해액은 뭐가 돼요? 300만 원이죠? 요 손해액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손해액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손해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 차 이렇게 있잖아. 뒤에서 박았죠. 뒷반 박아 찌그러졌어요. 이제 이건 하지 맙시다. 쿵 하고 나서 한참 있다 내는 거 그죠? 어머야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때 할 때 뭐 가지고 갈까요? 이걸 복구 비용 생각하겠죠. 그죠? 복구 비용이 되잖아. 그래서 뭐가 돼요?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3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뭐가 될까요? 내가 300만 원을 피해봤습니까? 피해는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뭐 300만 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뭘로? 중고 걸로 쳐가지겠죠. 그래서 피해액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액은 손해액 항에서 뭐예요? 세금값이에요. 세금값. 아시겠죠? 세금값을 가지고 유식하게 뭐라고 할까요? 재조달 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한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그냥 재조달 가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세도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세도할 때 반바 세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음주가 있고 하면 뭐가 그냥 돈어독 하죠. 전화해보고 300만 원 받고 어디 갑니까? 세댕 가죠. 동네 가잖아. 해돌라고. 그럼 속담은 뭘로 하죠? 야매로 해주죠? 똑같다 하면서. 저 앞산에 돌면 뭐가 있어요? 찌그러니까 보수합니다 이런 데 있잖아. 뻑뻑뻑뻑 땡기내고 그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거 하면 뭘 해줘? 중고 가격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피해는 뭐가 돼? 요거 중고 가격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피해율은 중고 값이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내 진짜 피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해액은 뭐가 되는 거야? 세금 값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피해받는 것은 세금을 피해봤어? 헝글 피해봤어? 헝글 피해봤잖아. 그런데 얘가
이게 아니고 뭐가 되어 있어요? 재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되었다 뭐가 될까요? 감가를 무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요거 가지고 할게요. 이제 가금 문제하고 달라진 것이. 자, 손해액이 3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조건이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죠? 특약에 대한 조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피해액은 300만 원 곱하기 1마이너스 몇 년 썼대요? 2년 썼죠? 얼마 된대? 0.08씩 뭐가 될까요? 감가됐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남은 것은 얼마 나왔어? 84%짜리가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16% 감가대가 고물됐는 거잖아. 가격 자체가. 이제 세금에서 얼마? 84%만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얼마 나와? 252만 원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재조달 가액 특약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어? 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 돼요? 얘는 그냥 그대로 300만 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세금을 받으려고 내 보험료 더 많이 냈다는 이야기야. 어? 만 원한테 요거 넘어가면서 내가 돈 냈는데 세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수리 안 했어요. 그럼 얼마 돼요? 25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뭐가 돼요? 간단한 문제지만 뭐가 될까? 조건에서 이제 뭐가 될까? 재조달가액 특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자, 재조달가액 특약이 들어갔다고 하면 뭐가 될까? 300만 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다 적어. 뭘 적어요? 내용연수도 적고 경과연수도 적어요. 알겠죠? 근데 재조달가액 특약에 넣으면 뭐가 된다? 그는 뭘 무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 다 해줘야 돼. 왜? 재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해놓고 뭐가 돼요? 안 고친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는가 없는가 봐주고 재조달가액 특약이 하고 다 아무 이야기 없다. 그만 고마운 거야. 왜? 그냥 300만 원 해주면 되니까. 근데 거기다 또 단서 다는 거야. 뭐라고 단서 달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180인의 수리 또는 복구를 안 했대요 하고 꼬아 바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중고 가격 계산해 주는 거. 그래서 손해액이 뭐가 돼요? 세 가지 나올 수 있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 뭐가 돼? 조건 없이 나올 때면 요거 감가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 나올 때 뭐가 된다? 재조달가액 특약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재조달가액 특약을 조건을 제시했는데 아무 말 없어. 그럼 뭐가 돼? 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가 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했는데 뭐가 된다? 수리 안 했다고 옆에서 꼬아 바치는 거야. 얼마 동안? 180일 동안 수리 안 했다고 꼬아 바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감가 해줘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한 거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10%가 뭐가 돼요? 자기 부담금이죠? 얼마 돼야 돼? 25만 2천 돼야 돼? 최소 얼마? 30만 원 되겠네. 얘는 어떻게 돼? 10% 돼 있죠? 1 마이너스 0.1 해줘도 되겠네, 얘는. 30만 넘었기 때문에. 됐죠, 그죠? 또 뭐가 돼? 기분 나쁘면 빼기 30만 해주면 되죠? 얘는 어떻게 돼?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요. 얘는 뭐가 됐어요? 강풍에 의한 손해였죠? 강풍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뭘로 났어? 화재가 돼봅시다. 화재요? 그러면 이 경우 얼마 주면 돼요? 25만 2천 주면 될 것이 이 경우 얼마 주면 돼? 30만 원. 이 경우 얼마 주면 돼? 25만 2천 주면 되겠지. 화재는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는 것들 아시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보니까 뭐가 있어요? 2번과 3번. 3번 한번 볼게요. 피복제 단독 사고죠? 자, 피복제 단독 사고는 자기 부담금 싸잖아. 피복제 단독 사고 나는데 자기 부담금 100만 원 먹을까? 그거 가져가지고 쫓대리락 하겠죠. 그래서 피복제 단독 사고는 자기 부담이 얼마 된다? 10에서 30만 원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인데 미복구죠? 아이고, 야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볼게요. 피복제 단독 사고 났는데, 자, 이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이죠. 경영가격 16%잖아. 그죠? 얼마 됩니까?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0.16 해줘야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되겠죠?
그럼 얼마 됩니까? 84만 원이 손해액 되겠네. 그죠? 자, 10% 얼마 됩니까? 84,000원이죠? L롱. 자기 부담금 얼마? 1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 나온다? 74만 원 되겠네. 그죠? 이해됩니까? 되었죠? 요거예요. 자, 복구했다.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죠? 자기 부담금 얼마? 10만 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0.1로 해줘도 되죠? 자, 뭔 사고? 화재죠? 화재 사고 났다. 그러면 얘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면 되겠네. 자, 복구가 냈다? 84만 원. 화재 사고 복구했다 얼마? 100만 원. 아시겠죠? 제조달가액 특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형태 이런 문제 나와요. 이게 팔레트예요. 그러면 시설에 관련된 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크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뒤에 있는 문제는 이건 이제 배분한 형태로 되는데 이건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할 때 이제 문제 풀게 될 건데 이건 딱 결론 지어 드릴게요. 얘는 시설 쪽에서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면 얘를 낼까요? 얘를 낼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제 낸다면 위에 거 내겠죠? 내 잘 되거나 너 잘 못된 게 더 좋잖아. 문제 낸다면 이거예요. 똑같아 마음은. 아시겠죠? 화재 사고가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 그래서 안 내요. 알겠죠? 왜? 얘 중에서 시설 중에서 비가림 시설과 농업용 시설물은 담보가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였어? 보통보험약관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에만 해당이 되고 있고 화재는 특별약관이 돼요. 그래서 특별약관 되니까 보험료 더 내는 거예요. 보험료 더 내니까 자기 부담금 공제하지 마시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게 됩니다. 여기서 낼 때 뭐가 있어? 두 가지 또 낸다 했었죠? 뭐가 된다? 재조달가액 특약을 낸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재조달가액 특약이 없는 걸 한다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손해액 꼴 피해액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손해액 꼴 피해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피해액은 자 손해액은 어떻게 봐줘야 된다? 피해액 곱하기 1 손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감가 상각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겁니다. 그런데 얘도 어떻게 된다? 수리나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감가를 적용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또 난 것 자체가 얘하고 손해액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놈이 있었죠? 이 손은 무슨 손? 처리. 그죠? 또 뭐가 된다? 손해액을, 이건 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얘는 처리하는 거, 그죠? 처리하는 놈이 있고, 뭐가 있어? 보존하는 놈이 있죠. 그죠? 얘는 항상 같이 간다. 그죠? 그럼 이거 뭐가 돼? 시험 낼 때 화재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요 형태. 아시겠죠? 그대로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1-0.1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1-0.1을 하는 경우는 요 합했는 금액이 뭐가 된다? 1,000만 원 이하 됐을 때 1,000만 원까지 뭐가 된다? 1-0.1 하면 되죠. 그죠? 1,000만 원 초과한다. 어떻게 된다? 빼기 얼마? 100만 해주자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만 찾아내도 어떻게 돼요? 요 방식만 찾아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30초에서 1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30초에서 1분 줄이는 수가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 두 개만 줄여도 뭐가 돼요? 부담도 없이 줄이다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근데 뭐가 된다? 이걸 가지고 10% 해가지고 손해가 얼마 차고 하는 수가 뭐가 돼요? 자주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방구 자주 끼면 어떡합니까? 똥 싸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다 보면 뭐가 된다?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담금 할 때는 뭐가 돼요? 이렇게 하지 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이 100만 원까지, 즉 10%가 100만 원 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된가 하면 시간 싸움이에요.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시간 싸움이지 가장 중요한 시간 싸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지만 뭐가 될까? 시간 안에 못 풀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입니다. 뭐가 돼? 내 시간 안에 뭐가 돼? 운 좋게 몇 문제 풀어요? 극단적 이야기 드릴게요. 운 좋게 15점짜리 4개씩 8개만 풀어도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맞습니다. 이거는 엔간한 문제는 15점짜리 다 맞을 수 있어요. 가일 같은 거, 벼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돼? 15점짜리 4개 맞추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잘 내가 4개 맞추면 8문제 풀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봐. 이제 한두 문제 더 풀 수 있어. 암기 문제. 그럼 10문제 풀고 뭐가 돼? 반 풀고 나 합격하는 거예요. 20문제 다 푼다고 풀면서 뭐가 돼? 풀기는 7문제 풀어요. 힘 다 빠지고.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점짜리를 가지고 8개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다? 문제 받자 말자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받자 말자 뭐 한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순서 정해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뭐가 돼요? 우리가 시설하고 뭐가 됩니까? 작물하고 벗어나오면 어떻게 돼? 얘를 가지고 30점 정도 나오면 뭐가 될까? 얘는 쉽게 하면 5분 안에 30점 맞을 수 있는 타입의 문제가 바로 얘예요. 얘.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있죠? 그죠?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경과비율 할 때 뭐가 돼? 1 플러스 0.4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딱 고정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4 더하기 얼마 돼요? 0.6 곱하기 0.5예요. 아시겠죠? 이게 경과비율이야. 0.2 더하기 0.8 곱하기 0.5가 경과비율 되고 0.1 더하기 0.9 곱하기 0.5가 뭐가 된다? 경과비율 된다고. 그것만 연습하면 뭐가 돼요?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0.4 더하기 1 마이너스 0.4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걸 끝마치고 요거 새 교재 나올 때까지 이게죠. 계속 2과목까지 갈 겁니다. 요거 2과목까지 할 거니까 새 교재는 오늘 넘겼으니까 며칠 뒤에 있으면 새 교재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혹시 질문하실 거 뭐 집에 갈 때 됐는데 그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